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2회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필기 네 번째 과목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이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어떻게 시험 준비하면 되었죠?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 여러분 만점도 노려볼 수 있는 기분 좋은 과목이었죠. 자, 여러분 이 과목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기출문제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고 최신 기출문제 더 열심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실 때 과거에 이 소프트웨어 과목,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은 어느 정도였냐면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를 최근 3년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 어떻게?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금 더 성의 있게 기출문제를 보되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론도 좀 한번 꼼꼼히 다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자, 2016년, 17년 이쯤에 기출문제와 관련하여서 문제 재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도 한번 다시 등장을 하고,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목은 원래 고급스러운 과목이에요. 왜 고급스러운 과목이냐면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전공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론과 관련된 걸 공부를 하는데, 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기술이 확실히 지금 2016년 이 시점에서 객체지향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학문이 너무 이론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보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 객체지향적인 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제가 관연도 기출할 때는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20문제 중에 자, 3문제에서 4문제 객체지향 용어 나옵니다. 끝. 근데 자, 지금 2016년 1회, 2회 이후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전반적인 게 객체지향스러운 거지 객체지향이 한두 문제 문제에서 해결돼야 할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객체지향스러워진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좀 투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과목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입니다. 자, 특히나 지난번 2016년 1회에 이 중복답 처리했던 문제가 좀 실수가 있어서 2016년 2회는 정말 성의 있게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 6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DD. 자, 시험지는 원래 컬러가 아닙니다. 자, 그럼 공부하실 때 조금 노출하기 위해서 제가 하이라이트 노란색으로 드렸어요. 자, 저기에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나와 있는지 뭐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 사전, 그쵸? 또는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인데 실제적으로 관연도 기출 많이 보시면 시험 문제 지문에 DD라고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DD는 무슨 약자일까 궁금해 하셨다면 자료 사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자,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왜 이거를 진짜 개발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이전에 요구하는 게 뭔지 요구사항 분석 부분에서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죠?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관계 중에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그림을 그려서 분석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사전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된 결과물을 이 요구사항 분석 이후에 나와요. 자, 이 문제 그냥 문제스럽게 공부한다면 데이터 딕셔너리 자료에 연결하는 도해는 무엇인가? 연결 뭐예요? 뭔가 연결, 앞과 뒤를 합한다라는 의미에서 답은 3번이겠죠. 그쵸? 네, 3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링킹, 연결,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쵸? 단순한 연결 아니고 사전을 얘기를 할 때 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십자가 해서 우리가 덧셈 기호로 알고 있는 저 십자가 기호를 내요. 자, 그러면, 자료사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최근 3년치 기출을 보시면 자료사전보다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데이터, 그쵸? 네.
데이터 딕셔너리보다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자료사전을 다시 한번 안 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짚자는 거죠. 자, 자료사전 표기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기호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사전 문제도 관연도에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요 기호. 자,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가 소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나오고 대괄호가 나와요. 각괄호.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괄호의 의미를 좀 묻는 문제가 자료사전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소괄호 하면요. 생략해도 되는 내용. 그렇죠? 선택적인 내용. 자, 그러니까 생략, 옵셔널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의 선택.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각괄호의 직선해서 파이프를 그리고요. 자, 반복. 자, 이렇게 중괄호 해가지고 5번 위에다가 적으면 이 내용이 5번 기술되는 거예요.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릭. 자, 그리고 자료의 정의, 그리고 연결. 뭐 돌아가면서 관연도에 많이 나왔는데 아주 최근에는 나왔던 적이 데이터 사전 쪽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럼 다음 회차 문제에서도 자료사전 문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의 연결 나타내는 이 십자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지문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으시니까. 자, 고객 명세는, 자, 기본 이론 들으신 분들은 나왔을 거예요. 자, 고객 성명, 고객 번호, 고객 주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명세, 고객을 나열할 때는 저런 구성 요소가 있다. 근데 이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정의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자료 연결과 관련해서 자료사전적인 표현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고객 명세. 구성되어 있다는 정의할 수 있다. 뭐랑? 고객 성명과. 자, 이때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 그리고 또 뭐예요? 고객 주소. 이런 3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자, 데이터죠? 이게 데이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나열할 때 쉼표 많이 문장에서 적는데 이 자료사전에서는 이런 표기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자료사전은 답은 연결은 3번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기본 이론 들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2번이죠. 자, 62번 볼게요. 이 문제는 어차피 나올 문제였죠. 자, 소프트웨어 제공합 쪽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최신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기 1번, 2번, 3번, 4번 해서 나와 있는 보기 문항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자, 앞에는 계속 뭐예요? 이주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프트웨어에 제공하게 대표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자, 원시 코드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우리가 코딩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원시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된 원시 코드를 분석을 하겠대요. 그쵸? 소프트웨어 관계를 파악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개발되어 있어요. 기존 시스템 설계 정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하여서 다시 제작하는 작업은. 자,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걸 다시. 그쵸? 어떻게? 분석해서. 그쵸? 역으로 해서, 자, 답은 뭐예요? 이번에 역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역공학. 과 관련된 문제죠. 자,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1번 답하시면 안 되죠. 곤란하죠. 자, 얘는 재구조고요. 얘는 이주라고 해가지고 분석, 개조, 역공학, 이식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식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번 회차에는 역공학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제 문제가 20문제 중에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객체 지향 개발 과정. 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예전에는 객체지향 설계 쪽에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 설계에서부터 개발, 검증,
전 단계와 관련해서 객체지향적인 개발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의 전 단계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쵸? 검사, 그쵸?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에서도 개발을 하지요. 자, 분석에서는, 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객체 이름과 상태, 행위들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라고 해서 속성과 메소드 파악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설계 단계에서는 객체의 속성과 연산, 이걸 메소드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의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화한다. 맞죠? 근데 이제 중심은 객체적인 관점을 본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구현 단계에서는, 그쵸? 클래스를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다. 아니죠. 설계를 해서 클래스가 나왔으면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이건 3세대고, 자, 이제 우리는 객체지향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개발한다 입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바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C는 아니에요. 얘는 C고 얘는 C++이라는 언어고, 자, C, 샵, F 샵, 그쵸? 그리고 아이폰 개발하는 뭐 오브젝티브 C 뭐 등등등의 객체지향 언어 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답 3번입니다.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단위의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와 관련된 문제 한번 카운팅 해볼까요? 객체지향. 자, 한 문제 나온 거죠. 그쵸? 자, 63번 넘어갑니다. 자, 64번. 아유, 왜 이렇게 텍스트가 많나요? 기사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텍스트가 많냐면 원래 자, 이 부분 모듈과 관련된 문제, 바람직한 설계 문제가 2문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 2016년 2회차에는 2문제 정도 안 나오고요. 좀 문항수를 줄였어요. 그 대신 좀 결합도와 관련된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설계를 할 때 모듈 단위 설계를 하는 걸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듈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좀 더 객체지향, 객체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흐름에서 자, 모듈 설계와 관련된 문제가 좀 줄었어요. 하지만 자, 객체의 기본은 모듈이에요. 단위 프로그램. 그렇죠? 정확하게 모듈은 독립적인 기능 하나를 갖는 단위 프로그램. 서브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덩치가 큰 게 아니고 부분. 그죠? 부분 개발하고 연결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사기 때문에 맨날 틀린 문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 먼저 해볼까요? 효과적인 모듈화 설계 방안.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죠. 설계에서. 자, 복잡도와 중복을 피해서, 그쵸? 독립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모듈화의 목적이에요. 모듈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기능적으로 하나의 기능만 해야 된다. 그럴 때 2가지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응집도와 결합도. 그쵸? 자, 응집도와 결합도 해가지고 응집은 뭡니까? 똘똘 뭉치는 거죠. 응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듈 안에 각 요소, 세부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도 해서 응집도는 높은 게 좋아요. 그렇죠? 단위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결합도예요. 자, 부분 프로그램인데 걔네들이 관련이 그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합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합은 각 기능을 존중하긴 하되 연관성은 최소화해서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을 여러 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존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관성은 낮추고 응집성은 높아야 된다. 자, 저 상관성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아는 결합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결합도 나오면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모듈. 두 모듈 간 사이에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도, 그죠? 결합도는 낮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런데 결합도와 관련해서 데이터 결합도,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걸 본문에 적었네요. 그죠? 예,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데이터 결합도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데이터 결합도는 그래도 결합도의 그 레벨상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결합의 관계가 낮은, 그죠? 낮은 측의 결합도죠. 가장 깊은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예요. 예. 그죠? 얘가 가장 응집도, 그러니까 결합도가 예, 낮고 얘가 가장 높은 결합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죠. 얘가 바람직하고. 자, 데이터 결합도는 두 모듈이 매개 변수로 자료를 전달할 때, 그죠? 그러니까 모듈과 모듈이 서로 관계, 매개를 갖는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료를 전달할 때, 여기까지 맞죠? 자료 구조 형태로 전달되어 이용될 때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냥 데이터예요. 그죠? 네, 데이터 자체가 모듈 A와 모듈 B 간에 매개 변수 전달이 되거나 반환할 때 결과로 보고되는 상황. 이게 데이터 결합도예요. 반환값과 매개 변수 값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지 자료 구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내용 결합도는 컨텐츠 아주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할 때 두 모듈은 내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내용적으로. 자, 공통 결합도는 두 모듈이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하여 공통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 영역이 그래서 공통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결합도는 두 모듈 간의 상호작용, 의존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1번 지문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느낌 분명히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얘는 기출문제에서 이 본문 똑같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결합도와 관련해서 데이터 결합도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봤더니 2013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3년 4회 기사에서 모듈과 관련해서 결합도의 종류를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내용 결합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교재와 문제가 좀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공부하고 간 거랑 서머리랑 달라서 자, 우리 기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면 자, 모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듈이 파라미터나 인수로 다른 모듈에게 여러분은 아는 단어는 아네요. 파라미터 이게 뭐예요? 앞에 문제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했던 그 단어예요. 자,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나 인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 하나가 있고 아까 A라고 했나요? 자, 그럼 얘도 모듈 또 다른 모듈 B라고 할 때 자, 여기 처리하고 여기 처리를 관련을 그래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모듈에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죠? 이 데이터를 파라미터, 인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출받은 이게 콜해야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처리를 하고 항상 반환을 해요. 이 모듈 간의 호출 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호출받은 모듈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준대요. 결과를 돌려준대요. 그렇죠? 예. 그때 데이터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자, 이러한 유형의 모듈 결합도를 뭐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 결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4번. 지금 여기 1번 찍은데 얘가 4번이에요. 네. 데이터 결합도.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데이터 결합도를 이렇게 2003년 4회에서 났는데 관연도 기출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모듈 문제가 한 문제여서 좀 한번 문제를 다른 회차 문제도 같이 봤어요. 자,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면
소프트웨어 공학 만점 받으시니까. 자, 65번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오류의 80% 이상은 대부분 문제되는 코드가 모듈 전체 모듈의 20% 부분에서 발견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법칙이 뭐예요? 파레토 법칙이에요. 자, 시험에 정말 지겹도록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브룩스의 법칙이 나왔어요. 그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에 뉴 경향, 새로 유입된 문제예요. 파레토의 법칙. 자, 이거는 원래 경제 경영, 비즈니스 쪽 문제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부의 법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봤을 때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나 이쪽 경제 쪽, 그러니까 경제 쪽 관련된 법칙인데 이게 어디요? 테스트 분야. 그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브룩스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66번입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자, 요즘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명확한 영어 용어 중심으로 공부해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간트 차트. 그죠? 네, 칸트가 아니고요.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정표 작업 일정, 작업 기간입니다. 우리 이건 뭐 운영체제 쪽에서도 간트 차트 많이 기었죠. 자, 간트 차트는 시간 중심으로 일의 중심, 일의 진행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주요 작업 경로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간트 차트는 뭐예요? 직사각형 내에 그쵸? 부분 차지하는 넓이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기출문제에서 보셨겠지만 앞으로 보실 거지만 자,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계산하는 문제. 그쵸? 비용 산출하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얼마의 비용과 효율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월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얘의 효율성을 측정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지 생산성 측정이죠. 중요한 건 한 개월, 1개월에 생산성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몇 명인지 체크하시고요. 2명의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5개월 걸렸대요. 근데 5개월 동안 코딩한 거, 소스 코드 라인 수를 했더니 1, 하나, 둘, 셋, 넷, 만 라인이래요. 많이 개발 못했네요. 자, 이럴 때 생산성 측정하는 계산 방식, person, months 해가지고 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개발했니? 해서 하나, 둘, 셋, 넷. 만 라인 개발했어. 그러면 한 사람당 1개월에 얼만큼 개발한 거니? 해서 2명이, 그쵸? 2명이 5개월 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괄호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시면, 괄호는 해야 되겠죠. 괄호는 안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얘도 숫자가, 위치가 바꿔도 되지만, 1인당 월 평균 생산 라인 오브 코드의 라인 수를 생산성 측정의 기본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제가 이거 5, 2 숫자 위치 바꿨다고 해서 답이 없네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67번 넘어가고요. 68번. 자,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3P. 그쵸? 근데 시험장에서 집중 안 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죠. 자,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반적인 걸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을 해요. 그 일적인 측면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3P. 그죠? 예,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된다. 개발 전체를. people, person, process 해서 3P 2번으로 확인하시고 자, 69번입니다. 자, 객체 제한 기법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용어 문제가 과거에는 2문제, 3문제 정도 나왔던 게 이제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객체 제한 기법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그죠?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자, 중요한 것은 것이에요. 그죠? 유사한 객체들의 묶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클래스. 자, 클래스 영어로 뭐예요?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객체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 자, 그래서 객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어떻게 설계적인 관점에서 내가 시스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추상화를 해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그런 추상화 과정을 거쳐요. 여기다 과정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클래스라는 게 나와요. 클래스. 그렇죠? 네. 클래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원래 객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객체가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생과 관련한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홍길동, 김철수, 그렇죠? 이영희 해서 홍길동이 있고 김철수가 있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현실 세계에 있는 얘네들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실체, 현실 세계의 실체. 자, 근데 이 인스턴스를 내가 이런 공통적인 특징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클래스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화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예요? 애트리뷰트라는 속성과 메소드. 아까 연산이라 그랬죠? 예, 연산. 속성을 변화시키는 연산. 이거 중심으로 잘 파악을 한다라고 해서 자,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잘 파악해서 묶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클래스화, 그쵸? 네, 캡슐화. 캡슐을 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캡슐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속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정보를 잘 보관해야죠. 정보 은닉 되도록 캡슐화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클래스와 관련해서 이 객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 객체가 학생이면 학생은 이름 정보가 있고 공부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학생 객체에 대해서 유사한 성격들을 객체들을 묶는다. 그러면 자료형인 학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좀 실제 언어에 매치되는 부분이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정보처리 기사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죠? 예. 제가 지금 이 용어와 관련해서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뭐 약간 서머리 강의를 해드렸는데 저희 기본 강의 들으시면 더 명확하게 했죠. 메시지는 뭐예요? 메소드를 외부에서 동작하게 호출하는 거. 인터페이스 부분. 그쵸? 얘는 정보가 은닉됐기 때문에 얘가 외부에 그쵸? 소통을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요. 그쵸? 밖에서 메소드한테 너 공부해 뭐 이렇게. 잠을 자 뭐 이렇게. 누가? 다른 또 객체들이. 그쵸? 자, 그래서 답은 표현한 대상 그럼 클래스고요. 이렇게 유사한 객체들을 묶는 과정 하면요. 이걸 캡슐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캡슐화는 대부분 속성과 연산을 묶는 과정이에요. 얘는 묶어서 하나를 만든 결과물은 뭐냐라는 문제고 자, 두 문제의 용어 구별하세요. 자, 다음 문제. 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나왔냐라고 봤을 때 앞에 모듈 문제가 어때요?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듈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상향식 검사 관련돼서 뒤에 마지막 문제도 그렇고 자, 두 문제 나왔어요. 자, 상향식 통합 검사. 자, 모듈 단위로 설계를 해 놓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상향식과 검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어요. 상향은 내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위. 자, 모듈이 관계상 상위 모듈이 있고
하위 모듈. 실제적으로는 상위 모듈을 구성하는 하위 모듈 둘이겠죠? 네. 자, 그래서 모듈의 상하위가 있을 때 나는 상향식 통합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하위에서 상위로, 상향식, 바텀업에서 상향식 통합 합친다. 더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합친다. 통합하면서 테스팅, 검사를 한다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깊이우선 통합법 또는 너비우선 통합법에 따라 스타업을 실제 모듈로 대체한다. 그렇죠? 이거는 하향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향식에서만 하향. 아래로 상위에서 하위로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와 너비와의 관점에서 스터브를 실제로 통합을 하는, 그러니까 대치하는, 변경하는, 이건 통합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하향식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검사를 위해 드라이버를 생성한다. 자, 드라이버. ER이죠. 그쵸? 이걸 테스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하위 모듈들을 클러스터로 결합시킨다. 자, 이래서 이 작은 걸 이 상위로 갈 때 하위를 통합시킨 얘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위 모듈에서 상위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합치고 부분화해서 단위로 클러스터 단위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70번 답 1번이에요. 자, 기출 분명히 되었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영어로 나오니까 좀 낯설죠? 자, 제가 뭡니까? 에어리언 코드, 외계인 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바로 갑니다. 자, 복잡한 코드, 너무 오래된 코드를 개발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서화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코드를 뭐라고 해야 하냐? 외계인 코드. 자, 외계인 코드의 해결은 외계인 코드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계인 코드는 비용을, 그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비용을 많이 들게 해요.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 문서화를 하셔야 된다. 문서화 관련된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외계인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72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 무슨 신경향 같지만 이게 2008년도 기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그쵸? 자, 이것도 모듈 문제예요. 모듈과 관련된 결합도, 응집도, 이런 설계 방향,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문제를 관연도 문제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요즘 2016년 문제 구성, 2017년까지도 문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그대로 2008년 4회 기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옛날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신을 보시면 분명히 얘도 나왔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공학? 그쵸? 제공학 기술을 제공하여 보수하고자 할 때 플로우그래프가 사용될 수 있대요. 자, 플로우그래프는 뭐죠? 얘예요. 그쵸? 흐름도. 그쵸? 너무 말이 어렵나요? 얘를 흐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로우 그래프. 그런데 다음에 샘플 프로그램. 자,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샘플은 예를 든 프로그램. 여기서는 정확하게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들이 있다. 그런데 샘플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도. 원래는 이 흐름도가 나오고 샘플 코드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제공학이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맥케이브의 복잡도는. 자, 두 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순환 복잡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는. 자,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이 그림만 보셔도 되지만 문제를 조금 더 성의 있게 내기 위해서 과정과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였어요. 자,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내부와 외부 영역의 개수, 영역의 개수를 통해서 복잡도, 이 프로그램의 이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볼 수 있다. 영역 하나, 영역 두 개. 자, 내부 영역, 외부 영역. 자, 몇 개요? 외부도 하나. 그렇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순환복잡도 공식이 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이걸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드와 자 엣지 해가지고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직선 헤어도 상단에서 스타트와 엔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엣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엣지 빼기 노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얘도 5개 플러스 2. 그죠? 예, 엣지 빼기 노드 플러스 2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럼 답이 2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영역이 몇 개입니까? 했을 때 2개 영역을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이거를 파악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코드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고 흐름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스타트와 엔드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들여쓰기를 했죠. 자, 그리고 뭔가 선택문과 관련된 if then 해가지고 문장이 있어요. 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별한 것처럼 if와 and if 해가지고 코드의 영역을 여기서 따져주는 if, 선택하는 명령을 적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영역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에 대한 물음을 하고 조건을 묻고 그러면 A를 수행해라 라고 해서 영역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tart, end에 자, if, and if 해가지고 구별하고 자, 이 상황에서 if 상황에서 컨디션이 yes이면 참이면 do를 하고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수행해라 라고 해서 영역을 흐름과 관련하여서 표현한 게 flow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맥케이브의 순환복잡도 그림 오른쪽 거. 그렇죠? 얘는 정확하게 2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걸 테스팅한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 코드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20문제 중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객체지향과 관련된 럼바우라는 학자와 관련돼서 모델링, 설계의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객체지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지금은 뭐예요? 객체지향의 모델링, 설계 부분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분석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람바우라는 학자를 많이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성의 없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해서 여기 모델링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답은 1번입니다. 릴레이셔널 해서 얘는 관계 모델. 그렇죠? 관계 모델링과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ER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하여서 릴레이션, 즉 테이블 구조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객체 모델링 하는데 자, 그때 객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객체 모델링이 있고요. 상태도 그리고 자료 흐름도. 그렇죠? 자료 흐름도는 우리는 이번 회차에서는 데이터 사전 문제로 나온 거였죠. 자, 74번 볼게요. 자, 방금 봤는데 객체지향 테스팅 전략과 관련해서 바로 나오고 있네요. 자, 아까는 설계, 앞 문제는 설계, 이번에는 뭐예요? 테스팅 문제. 자, 유닛이 뭐예요? 단위 테스팅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클래스 테스팅. 제가 아까 클래스라 그랬죠. 객체에서는 객체지향 개발론에서는 자, 우리가 자료형 해가지고 자료를 관리하는 모형을 클래스 단위로 설계를 해요. 코딩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인스턴스로 맞추기 때문에 클래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지, 그렇죠? 속성과 메소드가 잘 되어 있는지 단위 테스팅을 클래스 테스팅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75번 문제 볼게요. 자, 케이스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회차 케이스는 지문을 다시 구성하였고 앞 회차에서 이 오가닉이라는 모드가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코코모 모델 관련하여서 나와 있던 부분에 지문을 그냥 짬뽕을 해버렸어요. 자, 쟤 뭡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도구죠. 개발이라는 건 요구 조건 분석에서부터
테스팅, 그쵸? 유지보수까지 전반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동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요. 개발의 자동화 도구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여러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도구이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다 자동으로 일을 처리를 하죠. 자, 생명주기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별한다. 세 가지는 맞습니다. 따라 자, 처음 초창기 요구 조건 분석과 그쵸? 설계와 이런 부분, 상위 부분, 상위 케이스라는 게 있고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하단, 구현 이후와 관련해서 하위 테스팅, 하위 자동화 도구, 하위 케이스가 있고, 자,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 통합 케이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코코모 모형의 규모에 따른 분류예요. 이건 맞지 않아요. 자, 문서화 및 명세를 위한 그래픽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화 도구에서 일괄적으로 분석을 잘합니다. 자료 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의 다이어그램을 쉽게 작성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케이스 도구이다. 맞아요. 자, 76번 볼게요. 우리 쉬운 문제죠? 소프트웨어 공학 앞부분 문제. 자, 좋은 소프트웨어란 이겁니다. 자,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도록 개발해야죠. 자, 그럼 테스팅을 할 때도 그렇고 품질 목표를 충실히 이행했느냐 해서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를 뭐라고 하는가? 오류가 없다가 중요한 거죠. 신뢰로운 소프트웨어구나 해서 답 3번이죠. 자,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무결성, 사용 용이성, 유지 보수성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77번 문제. 낯선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새로 등장한 문제인데 신경향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예. 얘가 개발 쪽 단계가 기출문제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의 기출문제 실제 구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구현. 그 부분과 관련된 주의사항 한번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새로 추가가 되는 문제예요. 문제은행에. 자,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그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쵸? 프로그래밍 언어 그쵸? 설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모듈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끝나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때 소프트웨어 구현을 할 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어떤 관점에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구현할 때 코딩 하실 때 어떤 언어로 코딩합니까? 객체지향에서는 객체지향 언어로.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언어가 이 시스템에 적합하다. 얘 고려할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개발 정보 시스템의 특징.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스펙. 그죠? 내 기계의 성능이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언어들이 있어요. 무조건 객체지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컴파일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컴파일러의 가용성. 자, 근데 이제 컴파일러의 독창성. 컴파일러는 독창적이지 않아요. 컴파일러는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번역하는 기능을 하면 돼요. 컴파일러가 뭐예요? 번역기.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여러분이 어떤 언어, C 언어를 하느냐 아니면 자바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컴파일러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러는 컴파일러일 수도 있고 인터프린터일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번역기를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번역은 정해진 문법 구조에 맞춰서 번역하는 거예요.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 브룩스의 법칙. 자, 앞에서 브룩스의 법칙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브룩스의 법칙은 뭘까요? 기출문제에서 하도 나와서. 자,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보고 계시는 거네요. 브룩스의 법칙은 내가 5명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면 사람을 더 채용하면 되잖아요. 5명이 아니고 2명을 더 채용해요. 그럼 빨리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투입하면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진대요. 사람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래요. 왜? 의사소통.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인수인계 받고 새로운 신규 인력에 대해서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를 해야 되고 손발을 잘 맞춰야 되는 시간. 그래서 더 길어진다 이렇더라라고 해서 브룩스란 학자가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이건 뭐가 이렇게 긴가요? 자,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 테스트에서 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은, 자, 기술한 것은, 명세한 것은, 답은 미니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글로 소단위 명세서 A4 용지 한 장 정도 에서 2장, 많아도 2장이에요. 어떻게? 직접 문장으로 기술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ERD, DD, STD라는 용어. 자, ER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관계 도인 거 아시고, DD는 뭐예요? 앞에서 문제, 그쵸? 데이터 딕셔너리고, STD는 뭘까요? 그쵸? 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문서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걸쳐서 개발 프로세스 문서화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 T자예요. 예. 시험 명세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서화. 이걸, 이 사본은 뭐지? 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쉬운데 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요구조건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가 이제 모듈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객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2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기 전에 설계는 뭘 바탕으로 하죠? 요구조건 분석의 결과물. 자, 요구조건 분석의 결과물을 대부분 이렇게 그림 중심으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럴 때, 앞에 나왔었던, 그죠? 예. DFD.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DFD. 자, 그리고 앞에 첫 문제로 나왔던 DD.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미니 스펙. 소단위 명세서. 이렇게 3가지 결과 산출물을 요구조건 분석 단계의 결과물.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구조건 분석을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 사전, 소단위 명세서. 그렇죠? 예. 자, 그럼 자, 마지막 문제. 자, 미니스펙 문제. 그러니까 번호가 79번이죠. 자, 보세요. 61번. 자, 그럼 미니스펙이 정확하게 뭐냐? 자, 우리 문제가 조금 더 짧게 나왔어요. 제가 기술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자료 흐름도를 바탕으로 좀 더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하여서 도형을 가지고 세분화를 한 이후에 조금 더 하단계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최하위 단계 프로세스의 처리 절차를 기술 적은 거, 문장으로 표현한 거. 작성하는 툴에는 서술 문장을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구조적인 언어, 의사결정, 나무를 트리를 그리거나 의사결정 표, 그래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술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2013년 3회 기사 기출문제 수업 들으시면 다시 한번 나와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모듈 문제네요. 자, 바텀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텀이 뭐예요? 바닥. 업은 뭐예요? 위에. 자, 바텀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 얘 테스팅 문제예요. 이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향, 윗방향, 바텀 아래서부터 위까지 상향 통합 테스트. 상위 하위를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A, B, C, D를 섞어놨으니까 정확하게 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모듈과 관련된 테스팅 문제인데요. 이번 회차에는 뭐 화이트 검사나 블랙 검사 뭐 이런 거 알파 베타가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상향
하향, 그러니까 대부분 상향 통합 검사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 2004년 1회에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정말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한글로 나왔던 게 지금 우리 회차의 문제는 그냥 드라이버, 클러스터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더 영어로 표현하니까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를 그냥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의 시작. 이 차이예요. 기출문제. 자, 아주 관연도 문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여기 문제가 상향식 통합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자, 드라이버가 뭔지 몰랐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 보이죠? 아, 드라이버라는 제어 프로그램이 있군요. 그죠? 네. 자, 낮은 수준 모듈. 높은 수준 모듈이 있다라는 거죠. 아, 낮은 수준 모듈들을 클러스터로 결합한다. 그리고 클러스터도 검사하고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클러스터를 상위로 결합한다. 자, 다 볼게요. 다시. 아까 모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모듈과 복잡도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설계를 했더니 여러 가지 모듈 간의 관계가 나오는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가 단계화되어 있어서 위쪽에 있는 모듈, 상위 모듈이 있고, 그죠? 네.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하위 모듈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냥 외우는 것보단 한번 설명 듣고 외우는 것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상위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높은 모델, 높은 수준, 모듈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낮은 수준이겠죠? 시스템 전반을 봤더니, 그죠? 상위 모듈,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구성하는 하위 모듈들. 이걸 다 하나하나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바텀업이라는 건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 방향으로 올라간다. 윗 방향이다 해서 상향. 방향은 상향이고요. 저게 통합은 뭐냐면 상위 모듈을 테스트하는데 이 하위 모듈 몇 개가 묶음이 되더라. 그죠? 예. 묶음이 돼가지고 올라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팅을 아랫방향에서 바텀에서부터 업으로 갈 때 최하위 단에 있는 내용을 일단 부분으로 묶는다. 이렇게 통으로 한 번에 묶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두 개씩 묶어볼게요. 자, 테스팅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중간에 묶음. 낮은 수준에서 윗수준으로 이 모듈을 하겠대요. 자, 이렇게 모듈화 해가지고 묶어놓은 단위를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러스터 영어 단어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하위를 묶은 걸 그 윗단계의 클러스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터 단위로 이게 너무 하향이니까 묶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기능을 조합하는 거예요. 자, 클러스터를 테스트하는 제어 프로그램 자체가 드라이버예요. 잘 운행되는지 그 클러스터가. 그죠? 예. 자, 그래서 얘는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클러스터에 맞는 제어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야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낮은 수준의 모듈 여러 개를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든다라고 해서 B번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검사할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드라이버가 클러스터를 검사합니다. 그럼 한 단계 하면 이 드라이버는 이 클러스터를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없애고 이 제어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클러스터를 다시 또 윗단계의 클러스터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답은 마지막에 D가 B, A, C, D 해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고 하면서 가장 상위의 모듈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번 이 문제 자체도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꼼꼼히 보시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근접하지는 않아도, 인근에서, 그쵸? 예, 뭐, 2016년 이후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상향 통합 검사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2016년 이후의 객체 제한과 관련해서는 뭐, 원래 두세 문제 나왔던 게 한 4문제, 5문제 정도로 출제 비중을 좀 높여서 전반적으로 객체 제한과 관련된 두루두루 설계와 개발과, 그쵸? 테스트, 검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여러분이 실제로 IT 전공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낯선 용어들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해 가시면 소프트웨어 공학 고득점 받으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